교재는 268페이지 11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 회사는 2023년 7월 귀속 급여 지급 시 이민영 사원에 변경된 책정임금을 반영하여 급여 작업을 진행하고자 한다. 보기를 기준으로 직접 책정임금을 변경하고 급여 계산 시 이민영 사원에 2023년 7월 귀속 급여의 실지급액은 얼마인가? 단 그 외 급여 계산에 필요한 조건은 프로그램에 등록된 기준을 이용한다. 이민영의 책정임금을 넣은 다음에 급여 계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정보 등록 클릭, 급여정보 탭에서 이민영 커져 갖다 놓으시고요. 2023년 07월 엔터. 그러면 책정임금 추가하시겠습니까? 예. 금액을 입력하려면 숫자로 바꿔야 되죠? 컨트롤 F3 컨트롤 F3 해서 숫자로 변경될 즉 금액이 보일 수 있도록 키를 입력하셔야 돼요. 입력하는 키가 뭐라고요? 컨트롤 F3입니다. 외워두세요. 연봉은 4,200만원입니다. 그러면 42 플러스 한번 할 때마다 03개씩 올라와요. 뒤에는 소수점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소수점이 아닌 줄 알고 잘못 입력하시면 전혀 다른 금액이 뜹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소수점이니까 하시고 4,200만원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럼 한 달에 350만원의 월급이 나오는 거죠. 되셨어요? 네, 다음 칸 클릭해서 저장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신 후 급여관리 오셔서 상용직 급여 입력 및 계산 2023년 7월 지급 급여라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7월 25일 급여 1번 선택하셔야 돼요. 조회. 총 9명의 급여를 몽땅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변경된 거 반영시켜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민영 체크하시고 재선정 사원정보 적용. 그래서 7월 달에 책정임금이 된 350만원을 반영시킬 겁니다. 전체 체크하고 급여 계산 자, 급여가 계산되면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그래서 이민영을 가보면 이렇게 350만원이 들어오셔야 돼요. 되셨나요? 이민영 사원의 실지급액은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어요. 실지급액은 이민영 개인정보의 차인지급액입니다. 328만 7,920원. 답은 2번이 되겠네요. 12번 당 회사는 2023년 7월 귀속 특별급여 소득을 지급하고자 한다. 아래 보기를 기준으로 특별급여 지급 항목에 지급 요건을 직접 변경, 추가하고 모든 지급 대상자에 대해 급여를 계산할 때 과세총액은 얼마인가? 단, 그 외 급여 계산에 필요한 조건은 프로그램에 등록된 기준을 이용한다. 그랬어요. 지급 항목은 특별급여입니다. 직종별로 사무직, 생산직, 연구직, 고문직 이렇게 나눠준대요. 그러면 기초환경 설정에 지급 공제 항목 등록 먼저 가겠습니다. 급여 지급이고요. 조회 지급 공제 항목 등록 메뉴는 닫기만 하면 자동으로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변경할 때는 마감 취소 하셔야 돼요. 마감 취소 이렇게 메뉴를 닫으면 자동 재마감 됩니다. 확인. 오, 특별급여인데 급여에서 열었어요. 특별급여를 열으세요. 네, 여기서 열겠습니다.
열으셨어요? 그러면 기본급도 있고 특별급여가 있습니다. 자, 특별급여의 직종별 사무직이 15만원입니다. 그런데 10만원 있었죠? 15만원 수정해 주시고요. 생산직 25만원입니다. 25만원. 연구직 35만원. 그리고 고문직은 F2 눌러서 고문직 선택해 주시고 금액으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45만원. 그래서 고문직이 45만원, 연구직 35만원, 생산직 25만원, 사무직 15만원. 되셨나요? 자, 빈 레코드 클릭해서 저장시켜 주시고요. 저장시켜 주셨으면 그렇죠. 상영직 급여 입력 및 계산 가겠습니다. 7월로 오시고요. 지급일은 특별급여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거 선택해 주세요. 조회. 되셨나요? 체크하시고 급여 계산 하겠습니다. 자, 급여 계산하고 모든 지급 대상자의 과세총액이에요. 급여총액 오셔서 과세총액 여기 보셔야 됩니다. 1103만 3,010원이네요. 답은 2번. (13번) 당 회사는 사원별 지각, 조퇴, 외출 시간을 기준으로 기본급 공제액을 계산하여 해당 급여를 기본급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 아래 보기를 기준으로 토대로 2023년 6월 귀속 급여 구분 박용덕 사원의 근태 내역을 확인하고 기본급 공제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공제액을 계산하면서 발생되는 모든 원단위 금액은 절사, 모든 원단위 금액은 절사한대요. 책정임금 시급은 원단위 금액을 절사하지 않고 계산한다. 기본급 공제액 1유형과 2유형의 공제액이 있네요. 그러면 책정시급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할까요? 인사정보 등록 박용덕 급여정보 탭에 책정임금 여기입니다. 여기에 시급입니다. 얼마예요? 17,187원이네요. 17,187원. 근태 결과 보러 가겠습니다. 급여 관리의 근태 결과 입력입니다. 몇 월로 열어야 되냐면 6월로 열어주셔야 돼요. 자, 귀속 연월 6월. 지급 구분은 급여입니다. 조회. 박용덕 커져 갖다 놓으시고요. 오른쪽에 지각 시간은 1시간 15분이고요. 조퇴 시간은 3시간 30분입니다. 그럼 1시간 15분에 3시간 30분이니까 4시간 45분이죠. 자, 요거는 4시간 45분입니다. 외출 시간은 2시간 45분입니다. 그런데 시간당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45분을 60분으로 나누면 얼마가 돼요? 0.75시간이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계산기 한번 올리세요. 컴퓨터에 있는 계산기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계산기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저는 컴퓨터 걸로 할게요. 첫 번째 유형 공제액은 4시간 75, 즉 4.75, 75 그러니까 그러네. 0.75요. 곱하기 1.5입니다. 즉 50배 더 주는 거죠. 1.5 곱하기 17,187원. 근데 많이 빼네요. 1.5나 빼요. 1을 빼는 게 아니라 는
그랬더니 122,457원인데 계산할 때마다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절사한다 그랬죠? 7원 절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1유형 공제액은 얼마가 되나요? 얘는 아이고 이상한 거 떴어요. 삭제하면 안 되는데. 네. 122,450원. 두 번째 거 계산하겠습니다. 2시간 45분이니까 7호. 2.75죠? 곱하기 와우 2대인데요. 2배. 곱하기 17,187원은 94,528원인데 절사한다 그랬으니까 94,520원이죠. 자, 그러면 두 개 더 하세요. 122,450원 더하기 94,520원은 216,970원이네요. 답은 1번. 14번 계산기 내리고요. 당 회사는 일용직 사원에 대해 평일 8시간을 근무한다고 가정하고 있다. 2023년 7월 귀속 매일 지급입니다. 지급 형태의 급여 계산 작업을 진행하고 해당 일용직 사원의 급여 지급 내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비과세 신고 제외부는 평일 10,000원을 적용하며 그 외 급여 계산에 필요한 조건은 프로그램에 등록된 기준을 이용한다 그랬어요. 메뉴를 조금 닫을까요? 네, 일용직 관리 오셔서 일용직 급여 입력 및 계산입니다. 2023년 07월로 선택해 주시고요. 지급은 매일 지급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네요. 상단에 매일 지급 확인하시고 네, 조회 버튼 눌러 주십시오. 전체 체크하신 후 8시간 근무한다 그랬죠? 일괄 적용 8시간입니다. 00800 평일 체크해 주시고요. 비과세는 10,000원을 적용받는답니다. 자, 10,000원 그리고 적용이 됐었죠? 첫 번째, 실제 근무 일수는 31일 중 21일이다. 개인정보에 오시면 근무한 일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김인사 같은 경우는 31일 중 21일, 김말자 똑같고요. 박소담 20일에서 21일, 황시윤 20일, 유성룡 20일, 최현준 20일 이렇게 그래서 31일 중 21일 근무했습니다.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예요. 두 번째, 모든 대상자는 국민연금을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받는다. 국민연금 공제했는지 볼 거예요. 자, 월 지급액에서 이거는 개인별 지급액입니다. 김인사 국민연금 띄었습니다. 김말자 안 띄었네요. 박소담 띄었습니다. 황시윤 띄었고요. 유성룡 띄었고요. 최현준 띄었습니다. 그런데 김말자는 띄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든 대상자는 국민연금을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받지는 않습니다. 신고 제외 비과세 총 105만원이다. 신고 제외 비과세예요. 급여 총액 오셔서 신고 제외분 여기 있습니다. 비과세 신고 제외분 105만원 맞죠? 동그라미. 원천 징수한 소득세는 478,170원이다. 급여 총액에서 소득세 478,170원 맞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답은 2번이 잘못 설명한 내용이네요. 15번 2023년 7월 귀속
일용직 급여 작업 전 아래 보기를 기준으로 김한희 사원의 사원 정보를 직접 변경하고 급여 계산을 했을 때 2023년 7월 기속 해당 일용직 대상의 실지급액 총계는 얼마인가? 단, 그 외 급여 계산에 필요한 조건은 프로그램 등록된 기준을 따른다 그랬어요. 사원 정보 변경할 겁니다. 자, 김한의의 생산직 비과세 적용하고요. 국민건강 고용보험 여로 바꿀 겁니다. 그럼 일용직 사원 등록 열어볼까요? 김한의 여기 있습니다. 하단에 생산직 비과세 적용하고요. 함 고용보험 여 국민연금 여 건강보험 여 몽땅 다 바꿔주십시오. 다 바꿔주셨나요? 반드시 바꿔준 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일용직 급여 입력 및 계산 가겠습니다. 2023년 7월이고요. 이번에는 일정 기간 지급이죠. 지급일을 다시 열어서 일정 기간 지급입니다. 조회.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게 김한희의 비과세 적용과 국민연금 고용보험 띄어야 되죠. 김한희 체크하시고 재선정 예 되셨어요? 전체 체크하시고 일괄 적용. 평일 8시간입니다. 00800 평일 체크하시고 적용. 끝이 아니죠. 토요일 있습니다. 일괄 적용 한 번 더 할게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적용하셔야 돼요. 토요일 체크 적용. 그래서 토요일은 2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8시간. 김한희, 한희의 뭘 물어봤죠? 실지급 총계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김한희 것만 물어본 게 아니라 해당 일용직 대상자 실지급액 총계입니다. 그럼 어디 가서? 그렇죠. 급여 총액란에 오른쪽 차인 지급액이 되겠습니다. 2,947만 8,490원. 1번이죠? 네, 1번입니다. 2,947만 8,490원. 16번 당 회사의 2,000번 인천지점 사업장 기준 2023년 1분기 지급 공제 총액이 각각 얼마인가? 단 사용자 부담은 포함한다 그랬어요. 급여 관리에 오셔서 연간 급여 현황으로 보겠습니다. 1분기면 언제부터 언제예요? 1월부터 3월까지입니다. 지급 공제 쪽이고요. 인천 지점이니까 반드시 사업장, 그렇죠. 인천 지점 체크. 그래야 인천 지점 것만 보입니다. 사용자 부담금 포함입니다. 지급 총계는 하단에 있는 금액이고요. 공제 총계도 하단에 있는 금액입니다. 지급 총계는 1억 941만 8,850원. 1억 941만 8,850원. 2번만 답이네요. 공제 총액은 1,464만 3천원이네요. 오, 2번이 정답입니다. 17번 당 회사는 쌍용가전 본사 사업장에 대해 2023년 6월 기속에 1번 이체한 급상여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체 현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급자는 제외한다. 너무 많이 열렸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모두 닫기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험 보실 때 많이 열어놓으면 버그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열고 닫고 이렇게 하세요. 뭐 본다 그랬죠? 급상여 이체 현황 본다 그랬죠? 네, 급상여 이체 현황입니다. 급상여 되겠고요. 6월 기속입니다. 그래서 2023년 6월
지급은 1번이라 그랬죠? 1번. 무급자는 제외한다 그랬고요. 사업장은 본사입니다. 자, 그래서 본사만 선택할게요. 본사 확인. 그리고 여기 선택 전체로 돼 있으면 오해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다시 이렇게 선택해서 열어 놓으세요. 계좌이체를 통해 급상여를 지급하지 않은 사원이 존재한다. 네, 존재합니다. 정수연과 김용술은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맞는 설명이죠? 국민은행을 통해 급여를 지급받는 인원은 3명이며 총 이체 금액은 1234,970원이다. 국민은행은 3명 맞고요. 1234,970원 맞네요. 해당 사업장에 지급된 급상여 총 실지급액은 53만 2,600원이다. 여기 2,636만 5,500원이네요. 틀렸죠? 기업은행에 이체된 금액의 합은 현금으로 직접 지급한 금액의 합보다 많다. 자, 기업은행은 747만 5천원이고 현금으로 준 것은 685만 5,520원이네요. 그러니까 747만 5,010원이 더 많죠? 그래서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틀린 답입니다. 18번 당 회사는 2023년 1분기 귀속 급여 작업에 대해 수당별 지급 현황을 확인하고자 한다. 다음 중 쌍용가전의 본사입니다. 사업장 기준 영업촉진수당을 가장 적게 지급받은 사원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봤네요. 어디 가서 볼까요? 수당별 연간 급여 현황 보겠습니다. 1분기니까 1월부터 3월까지만 열어주십시오. 수당은 영업촉진수당입니다. 사업장은요. 본사 가장 적게 지급받은 사원 김종욱과 이종현이네요. 그러면 김종욱 여기는 이종현 없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이 중에서 가장 적게 받은 사람을 찾으면 됩니다. 19번 당 회사는 전체 사업장에 대해 2022년 4분기 급여 집계 현황을 부서별로 구분하여 집계하고자 한다. 2022년 4분기 동안 지급 구분이 급여인 지급 내역 중 근속수당이 가장 많이 지급된 부서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 4분기 동안입니다. 그런데 2022년도예요. 급상여 집계 현황으로 볼까요? 네, 급상여 집계 현황 보겠습니다. 2022년 4분기입니다. 그러면 10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죠. 지급 구분은 급여입니다. 급여 선택해 주시고요.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그냥 엔터 하시면 되고요. 집계 구분은 부서별입니다. 근데 여기는 기관별이 있는데요. 그러면 조회 구분을 여기 조회 구분을 부서로 볼게요. 자, 그래서 부서로 전체. 부서별로 이게 나올까요? 한번 해볼까요? 부서별로 나오네요. 여기 부서. 여기에서 근속수당 물어봤죠? 아니면 월별 급상여 지급 현황 이거 보셔도 되겠는데요. 근속수당을 받더니 가장 많이 지급된 부서네요. 가장 많이 지급된 생산부 되게 많이 됐네요. 319만 8,460원. 답은 3번이네요. 여러분이 어디에서 보는 게 가장 편한지 이걸 찾아서 그렇게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게 좀 더 쉽게 보실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20번. 당 회사는 부서별, 월별, 급상여 지급 현황을 확인하고자 한다. 2023년 5월 기속 생산부 기준으로 조회 시 부설 전체 월급여 상여, 월별 급상여 지급 공제 항목 내역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말이 너무 어렵네요. 결론은 기본급 얼마고 소득세 얼마고 무슨 수당 얼마고 이런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네, 조금 전에 얘기한 월별 급상여 지급 현황 여기서 보셔도 되거든요. 열어서 2023년 5월입니다. 그리고 5월부터 5월까지 열어주셔야지 되겠죠. 되셨나요? 자, 조회 구분은 생산부만 볼 거죠. 그래서 부서, 그리고 부서를 눌러서 생산부 것만 보겠습니다. 굳이 다 열 필요 없어요. 생산부 거 찾으셨나요? 기본급 1,532만 9,150원. 오, 맞습니다. 급여 합계. 급여 합계는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습니다. 급여 합계. 1,726만 9,250원 틀렸네요. 2번이 틀렸네요. 소득세 더 가야죠. 소득세 여기 있습니다. 91만 450원. 오, 맞습니다. 차인지급액 1,405만 5천원이네요. 답은 2번이 알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7회 실무 기출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